하루를 마무리하며 듣는 따뜻한 이야기 한 편, 인생베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창밖은 어둡겠죠. 하늘엔 별이 떴을 수도, 구름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겠죠.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버텨냈을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누군가는 그리운 사람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밤이 찾아왔네요. 하루의 끝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비슷합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서 그저 생각들이 흘러가길 기다리는 시간. 그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죠. 보고 싶은 사람, 미안한 사람, 이유 없이 그리운 사람들. 오늘은 그런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작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새벽 빵집의 시작. 충청북도 옥천군 어느 작은 읍내. 1960년대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상가, 건물 1층에 새벽 빵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간판이지만 동네 사람들에겐 그 어떤 화려한 간판보다 정겹게 느껴지는 곳이었죠. 이 빵집의 주인은 올해 68의 김순옥 씨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3의 순옥 씨는 옆 동네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정수는 2살 위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 시절엔 빵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호사였죠. 여보, 나는 모든 사람이 매일 빵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신혼 시절, 정수는 늘 그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옥 씨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부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빵을 만들었습니다. 정수가 반죽을 하면 순옥이 모양을 잡았고, 정수가 오븐에 넣으면 순옥이 포장을 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의 콤비였죠. 1975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아이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빵집에 희망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희망아, 너는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렴. 정수는 늘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8년 둘째 딸이 태어났고 1981년에는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5 식구가 된 가족은 빵집 2층 작은 집에서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정수가 먼저 일어나 오븐을 예열했습니다. 순옥도 곧 따라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죠. 아이들은 빵 굽는 냄새에 잠을 깼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빵이에요? 크림빵이랑 단팥빵이야. 희망이 좋아하는 소보로빵도 있고, 가족의 아침은 늘 갓 구운 빵과 우유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일이었지만
사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빵 외에는 차릴 게 없었던 거였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뜻한 빵을 나눠 먹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995년 가을, 정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간암 말기라고 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빵집은 당신이 지켜줘. 병상에서 정수는 순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아서 계속해야지. 우리가 만든 빵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약속해줘. 빵집을 계속할 거라고. 순옥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정수는 4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동안 빵집에서 빵을 사 먹었던 사람들, 정수의 따뜻한 인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정수 씨가 없으면 우리 동네가 얼마나 허전할까. 그 양반 빵 먹고 우리 애가 대학 시험 붙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신 게 정수 씨 단팥빵이었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이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박춘배 할아버지의 단팥빵. 정수가 떠난 후 순옥은 빵집을 혼자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희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딸은 결혼해서 대전에 살았으며 막내는 군대에 있었죠. 혼자가 된 순옥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외로움을 잊기 위해. 2010년 어느 봄날, 한 노인이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박춘배 할아버지였죠. 혹시 단팥빵 있소? 네, 있습니다. 방금 구운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눈을 뜨더니 말했습니다. 이 맛이야. 정수 씨가 만들던 그 맛. 아, 저희 남편을 아셨군요? 그럼 잘 알지. 30년 전부터 여기 빵을 먹었으니까. 그날부터 박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빵집에 왔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단팥빵 하나를 주문했죠. 처음 몇 달은 그저 빵만 사 가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오신 박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은 혼자 이 큰 빵집을 어떻게 운영하시오? 습관이 됐어요. 20년을 혼자 했으니까요. 힘들겠구만.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세요? 박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있지. 아들 둘, 딸 하나. 다들 잘 살아. 미국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런데요? 집사람이 3년 전에 갔어. 그 뒤로는 혼자가 편해. 순옥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에 그 공허함을. 집사람이 단팥빵을 좋아했소. 특히 여기 빵을 좋아했지. 아프기 전까지는 매주 와서 사갔는데 박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위암이었소. 말기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끝까지 새벽빵집 단팥빵이 먹고 싶다고 했어. 근데 병원에서는 드시지 못하셨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일 산소에 가져다 드려. 바보 같은 짓인 줄 알지만 순옥은 박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바보 같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날 이후로 순옥은 박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여 단팥빵을 만들었습니다. 팥을 더 부드럽게 으깨고 설탕을 조금 덜 넣어 건강하게, 그리고 반죽을 더 오래 숙성시켜 부드럽게. 세 번째 이야기, 눈 오던 날의 기적. 2013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그날은 특히 한방눈이 펑펑 내렸죠. 순옥은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케이크 주문이 많아서 더 일찍 시작해야 했거든요. 5시 반이 되었는데 박 할아버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그러신가? 6시가 되어도 7시가 되어도 박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순옥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새벽빵집이죠. 저는 박춘배 씨 아들입니다.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자꾸 새벽빵집 얘기를 하셔서.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순옥은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갓 구운 단팥빵을 봉투에 가득 담아서 병실에 들어서자 박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순옥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소. 사장님,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방금 구운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단팥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 집사람이 좋아하던 그 맛. 옆에 있던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그래,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의사도 놀랐습니다. 며칠째 의식이 흐릿했던 환자가 갑자기 또렷해진 것이죠. 아주머니, 아버지가 매일 찾아갔던 곳이 여기였군요. 박 할아버지의 아들이 순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해도 안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 박 할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엄마 냄새가 나는 곳이야. 엄마가 좋아하던 빵 냄새. 그 말에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는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할아버지, 이제 건강해지셨으니 미국에 가실 거예요? 퇴원하던 날 순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여기 있을 거요. 집사람 곁에, 그리고 이 빵집 곁에. 박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3년을 더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빵집에 와서 단팥빵을 사 가셨죠. 그리고 2016년 봄, 조용히 잠든 듯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 할아버지의 아들이 순옥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편지와 유산. 박 할아버지의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새벽빵집 사장님께 먼저 인사도 없이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6년 동안 따뜻한 빵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 집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남편 잃고 힘드셨을 텐데 늘 웃으며 빵을 건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작은 유산이지만 새벽빵집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세요. 집사람도 그걸 원할 겁니다. 사장님의 빵 덕분에 제 마지막 6년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하늘에서도 집사람과 함께 새벽빵집을 응원하겠습니다. 박춘배 올리. 편지와 함께 통장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순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퍼서. 그날부터 순옥은 매일 아침 빵집 앞 벤치에 오늘의 나눔 빵이라는 바구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빵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봉투에 돈을 넣어두고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어려울 때 도움받았으니 이제 갚을게요. 그렇게 나눔의 빵 바구니는 계속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청년 민수의 재기. 2017년 여름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순옥이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입구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남자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들어오세요. 따뜻한 거 드셔야겠어요. 순옥은 남자를 부축해 빵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우유와 갓 구운 빵을 내왔죠. 남자는 허겁지겁 빵을 먹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의 이름은 김민수.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도 떠나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죠. 죽고 싶었어요. 한강 다리에 갔다가 문득 어머니가 생각나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걷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시골에. 제가 망했다는 걸 아직 모르세요. 순옥은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들 희망이와 비슷한 나이였죠. 여기서 일해볼래요? 네. 새벽 일이라 힘들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엔 좋을 거예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절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당신의 그때인 것 같네요. 그렇게 민수는 새벽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반죽은 질었고, 빵은 탔고, 포장은 엉성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민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석 달이 지나자 혼자서도 빵을 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어머니한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수는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머니와 함께 빵집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순옥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6번째 이야기 소녀, 은지의 꿈. 2018년 봄,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6시, 학교 가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학생,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그냥 빵 사려고요. 소녀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돈이 없는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돌아서려는 소녀를 순옥이 불렀습니다. 잠깐, 이거 먹고 가. 따뜻한 크림빵을 건네자 소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 아침 안 먹고 학교 가면 안 되지. 소녀는 망설이다가 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날도 소녀는 새벽에 왔습니다. 순옥은 묻지 않고 빵을 건넸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은지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 은지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아빠가 일을 못하게 되셔서 엄마 혼자 일하시는데 제가 도울 수가 없어서 은지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침을 먹을 시간도 돈도 없었던 거죠. 은지야, 매일 와. 아침은 먹고 가야지. 하지만
대신 나중에 성공하면 새벽빵집에 와서 빵 갚네. 이자는 안 받을게. 은지는 그 말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꼭 갚을게요. 은지는 정말 매일 왔습니다. 빵을 먹으며 책을 읽고 때로는 순옥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사장님,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꿈이네. 돈이 없어서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순옥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은지는 할 수 있어. 수능이 다가오자 순옥과 민수는 은지를 위해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김밥과 과일, 그리고 행운의 단팥빵. 은지야, 힘내.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볼게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 은지가 빵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붙었어요. 의대 붙었어요. 전액 장학금도 받았어요. 순옥과 민수, 그리고 그때 빵집에 있던 손님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은지, 정말 자랑스럽다. 은지는 순옥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사장님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7번째 이야기. 다시 찾아온 사람들. 2019년 겨울, 새벽빵집은 창업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순옥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날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동안 빵집과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죠.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큰아들 희망이와 가족들, 대전에서 온 딸과 사위, 제대하고 고향에 정착한 막내, 그리고 사장님, 민수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예쁜 아내와 아기가 있었죠. 민수 씨, 결혼했어요? 네. 다시 창업해서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은지도 왔습니다. 의대생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사장님, 저 1등으로 진급했어요. 박 할아버지의 아들, 가족도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신 곳인데 오늘은 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30년 전 빵집에서 프러포즈했다는 노부부, 새벽 빵집 빵을 먹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공무원, 실직했을 때 나눔의 빵으로 버텼다는 가장, 매일 아침 빵 냄새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동네 할머니들. 모두가 저마다의 새벽 빵집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6년 동안 만든 것이 단순한 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추억이었고, 위로였고, 희망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빵을 통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제게는 큰 힘이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8번째 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빵집.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는 작은 빵집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뚝 끊겼고 원자재 값은 올랐으며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장님,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벽빵집의 정식 직원이 되어 있었죠. 아니야.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동기들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사장님, 저희가 도울게요. 의대생들이 모금 운동을 시작했고 SNS에 새벽빵집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민수도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새벽빵집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46년 전통 새벽빵집을 지켜주세요. 박춘배 할아버지의 단팥빵 이야기 보고 왔어요. 은지 학생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루에 수백 개씩 택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순옥과 민수는 밤새 빵을 만들고 포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포장을 도와주는 사람, 배송을 도와주는 사람, 재료를 할인해주는 납품업체. 새벽빵집은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9번째 이야기 마지막 선물. 2023년 봄, 순옥은 건강검진에서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초기라 치료하면 괜찮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도 순옥은 담담했습니다. 73의 나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빵집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야. 네, 사장님. 이제 내가 이 빵집을 맡아줄래?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놀라며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괜찮아. 그냥 이제는 내 차례인 것 같아. 순옥은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빵집 일을 민수에게 넘겼습니다. 레시피, 단골 손님들 취향, 빵 만드는 요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수야, 빵은 마음이야. 기술도 중요하지만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 순옥의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수가 주인이 되어 빵집을 운영했고 순옥은 가끔 나와서 도와주는 정도였죠. 10번째 이야기 오늘, 그리고 내일. 2024년 겨울, 오늘. 새벽빵집은 여전히 새벽 4시에 문을 엽니다. 민수가 반죽을 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 수진이가 모양을 만듭니다. 은지는 의사가 되어 가끔 봉사활동을 와서 빵을 나눠줍니다. 순옥은 이제 손녀 같은 수진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진아, 이 빵집엔 많은 이야기가 있단다.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정수와 순옥의 결혼 사진, 박 할아버지의 사진,
민수의 재기 스토리를 담은 신문 기사, 은지의 의사 가운 입은 사진,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빵집 앞 벤치엔 오늘의 나눔 빵 바구니가 놓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빵집에 들어왔습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혹시 단팥빵 있소?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방금 구운 따뜻한 걸로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단팥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음미했죠. 이 맛이야.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 춘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또 다른 인연이 맺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빵집은 계속되겠구나.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혹시 박 할아버지처럼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민수처럼 다시 일어서야 할 용기가 필요하신가요? 은지처럼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순옥 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기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건넨 미소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고,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당신이 오늘 내민 손이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새벽 빵집의 빵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발효되고 부풀고 익어갑니다. 때로는 실패해서 타기도 하고, 때로는 모양이 예쁘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온기만큼은 잃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의 따뜻한 빵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 당신,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 건넨 당신, 아이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준 당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린 당신, 반려동물을 쓰다듬어준 당신,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해결하지 못한 일들, 마음에 걸리는 것들, 내일 해야 할 일들, 모두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은 쉴 시간입니다. 당신이 쉬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당신이 잠들어도 내일은 찾아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당신의 호흡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불 속 당신의 체온이 작은 빵집의 오븐처럼 따뜻합니다. 그 온기 속에서 내일의 희망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가 갓 구운 빵처럼 향긋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 같은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빵을 굽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밤을 지키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따뜻한 실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의 하루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의 노력에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좋은 꿈 꾸세요. 따뜻한 밤 되세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있으니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는 따뜻한 이야기 한 편. 인생 베개였습니다.